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송기봉님이 써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포트폴리오, 현재 포트폴리오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이제 읽어보고, 밑에는 19금 내용이 있어서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19금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이 보실 것 같긴 한데, 미래 재무 설계 시간표, 암호화폐, 엔화, 그 현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순서대로 암호화폐, 엔화, 달러, 금은, 주식, 부동산. 그래서 암호화폐, 엔화, 달러, 금은을 현 시기에 지금 투자한다. 앞에 네 가지, 이거는 이제 현재 지금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암호화폐는 이제 2021년 12월까지, 이제 아마 반감기 그 다음에, 2016년 비트코인 반감기, 2017년 그때 이제 불장이 왔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아마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까지의 보유를 목표로 설정한 후에 상황에 따른 매매를 한다. 엔화는 안전자산이므로 경기 침체 구간 및 미국 금리 인하, 종결 시에 환전해서 주식으로 갈아탄다. 2021년 중국 주식 싹쓸이한다. 4차 산업 관련주 양적 완화 대비 선침해, 다이버전스 이용하기 써주셨고, 암호화폐 수확기는 이제 100% 매도한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충분히 채널 상단부까지 가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페드에서 또는 한국은행에서 뭐 MMT론을 들먹이면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암호화폐를 다 매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100%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 암호화폐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실버를 매입한다. 은화, 황금성, 양호함 이렇게 써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반까지요, 20%.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한다. 2023년경에 30-40%. 그러니까 부동산은 주식시장 시작된 이후에 보통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뒤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그때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쯤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읽어봤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웨이브님이 써주셨고요.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자전기업계에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전자전기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무인 자동차의 보급은 지금부터 빨라도 10년은 더 걸립니다. 마치 기사나 뉴스를 보면 뭐 인더스트리얼 4.0이나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뭔가 엄청난 패러다임을 바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인더스트리얼 4.0은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인더스트리얼 4.0의 포인트는 현재 공장 부분 자동화에서 완전 자동화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만,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온 독일 지멘스조차도 부분 기능밖에 구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 어느 회사 하나가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부품 회사다 보니 앞으로도 최소 10에서 20년은 바라보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무인 자동차는 더 힘듭니다. 해주셨고, 쭉 내용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뭐 자동차 관련돼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른 4차 산업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거다, 이런 내용을 써주셨고, 충전소 보급 및 뭐 전기차 얘기하면 충전소 보급 및 배터리 연장의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합니다만, 특히 국내는 정부의 미진한 대응으로 해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며, 내연기관 자동차의 30% 수준까지 가는데도 5에서 10년을 바라보는 게 업계의 시선입니다. 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저도 이제 뭐 동의하고, 이 4차 산업이 완전히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모든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인터넷만 보더라도, 예전에 초창기에 인터넷 닷컴 버블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TV에서 어떤 사람이 그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전화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인터넷으로 뭐 24시간 생활해보기,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물건 주문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배달해서 시켜먹고 앱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굉장히 약간 어색하고 뭔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그런 시도를,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오고
그것도 이제 인터넷 나오고 바로 한 것도 아니었고요. 인터넷 나오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흐른 이후에 그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4차 산업이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진짜 최소 5년에서 저도 이제 1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시간을 단축시킨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선형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런 기술 개발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술 개발 발전 속도 자체가 뭔가 기하급수적인 어떤 발전 속도를 이룬다라고 하면 인간이 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속도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4차 산업을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은 내용 써주셔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송기봉님이 다음 내용 써주셨는데 다우가 이제 그 금요일날 저녁 때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해서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해주셨고, 일단 다우 차트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다우가 이제 현재 이렇게 빠졌는데 40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금요일날 빠졌고, 지금 보면 지금 오늘 이제 댓글 써주신 분,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못하겠지만 제가 다음 방송에서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요즘에 이제 유튜버 분들 중에 뭐 유튜버 분들 또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그냥 블로그 글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주식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이제 시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다우가 현재 위치가 저는 이게 낮은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위치가요. 다우 위치를 이제 잠깐 보면요. 예.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봉으로 해서 로그가 적용된 다우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 채널을 그려보면요. 지금 현재 위치가 제가 보는 현재 위치는 지금 제가 이 채널을 그렸을 때 물론 이제 이 채널 위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간 부분. 그래서 채널 하나 더 그리면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제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는 채널 중반 상단 부분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1997년도 후반부터 이 2000년도 이 닷컴 버블 있었던 시기와 닷컴 버블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서프라임 있기 전까지를 보면 이렇게 채널 상단부에서 이제 놀았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채널 상단 부분은 시장이 좀 고평가 영역에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는 채널 이제 중반 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싸진 않다. 지금 현재 가격이 다우지수가 싼 영역은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저는 서프라임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채널 하단부까지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13,000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더 풀어낼 거다. 돈을 풀어내면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때처럼요. 이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채널 상단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 양적 완화를 지금은 이제 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페드에서 금리 인하를 그냥 명분 없이 아니면 양적 완화를 아무 명분 없이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 돈을 그냥 찍어내? 안 그래도 돈 많이 찍어내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돈을 찍어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저는 이제 MMT 이론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가 먼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야지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양적 완화를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당연히 저는 주식시장 하락이 우선이 돼야 된다. 뭐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기존에 2008년도 때 위기 극복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고 양적 완화하면 주식시장 좋아지는 거 아니냐,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는 이제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고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고 일단은 그래서 금요일 날은 장단기 금리차 3개월물하고 이제 10년물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서 그걸 빌미로 해서 빠졌는데 지금 일단 뭐 이런 장단기 금리차 지난번에 이제 5년하고 2년물, 5년 3년물이 역전이 됐었고 지금 10년하고 2년물은 아직까지 역전되진 않았지만 거의 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위기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위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KT님이 써주셨어요. 어느 한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비트코인과 IT 기업의 주가 그리고 코스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을 위해 엄청난 전력과 수많은 고성능의 반도체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비트코인의 채굴에 생성되는 전력의 양이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양과 같다며 얘기하더군요. 실제로 찾다 보니 17년 말에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전력은 32TW였고 이는 미국의 300만 가정이 사용하는 전력과 같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전문적으로 채굴하는 업체들도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램, 그래픽카드 등의 수요가 점점 생겨났고 여기에 따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주가가 같이 증가를 하였고 그와 관련된 차트를 비교해 보는데 저의 눈에는 그럴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트 비교는 15년부터 현재 하락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또한 17년 말, 18년 초에 램 그래픽카드를 구매할 때 가격이 엄청 올라 있었고 가격이 오른 이유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재고가 부족하여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와서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그럴듯한 생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흘러듣고 지금 와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채굴업이 시들해지면서 이에 따라 장비의 수요도 줄어들고 가격도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IT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의 주가도 자연스럽게 같이 하락하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봐도 되는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따라 자연스럽게 코스피도 같이 하락을 한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결론입니다.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코스피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인하여 코스피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보고 지금이 주식의 매수 적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아까 또 다른 분도 이제 그 분 걸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런 지금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댓글 영상 밑에 보면 주식시장 지금 막 참여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니까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지면서 주식 지금 사도 되냐? 뭐 지금 사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됐는데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이제 그분 의견들을 이분 의견도 맞다라고 보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제가 이제 다 그분들 의견을 반박하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만 얘기를 해드리는 것 뿐이고요. 제가 이제 해당 유튜버가 얘기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시간이 괜찮으면 차트도 비교해서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우지수 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당연히 저는 이제 코스피 차트도 보면, 지금, 가격대가, 저는 싼 가격대가 아니다. 충분히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부분처럼 그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시장이 이 주식시장을 약간 먼저 선행하는 역할을 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채널 상단부를 쳤고요. 2017년도 말에.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시장도 비트코인 차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 후행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따라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도 하락기를 겪고 나서 올라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 시장이 채널 하단부까지 있는 것처럼 저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와야 된다.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와 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주식시장은 이제 기업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지금 기존 산업, 3차 산업을 주도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 주식시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장 4차 산업으로 바뀌면서 이 4차 산업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시장이 이제 재편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저는 돈의 가치, 기존에 발행됐던, 기존의 기축통화였던 달러의 가치가 이전되는 역할을 하는 게 이번 4차 산업이고, 이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과 일정 부분, 물론 주식시장의 영향을, 주식시장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분리돼서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까 이제 뭐 제품 구매하실 때, 뭐였죠? 램이라든가 뭐 그래픽카드 구매할 때 비싸게 구매하셨던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실물 경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던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영향을 줬지만 그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라고 봤을 때 이 돈의 흐름, 전체적인 이 달러 가치가 이전되는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이 기업들의 실적과 연관돼서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 선행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 주식시장을 선행해서 만약에 간다라고 보면, 그 논리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주식시장은 한 차례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채널 하단부까지 빠졌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빠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자체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산업이 바뀌는 사이클에서 저는 한 번에 주식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그 하락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면서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주식들이 주식시장도 상승을 이끌어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댓글 쓴 부분은 좀 약간 압축돼서 쓰긴 했는데 한번 이제 읽어보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IT 기업들의 실적에 일정 부분 채굴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보는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돈의 가치 이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연계는 되지만 돈의 가치, 그 실제 달러 그리고 뭐 법정화폐들, 그 가치 이전이 더 크다, 사이즈가 훨씬 크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4차 산업으로의 전환과 중국의 이제 양털깎기 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이제 매수 적기가 아닌, 저는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 부분,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2018년도 하반기부터 꺾였던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라고 보면 주식시장은 앞으로 하락이 전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다음으로 유지양님이 써주셨습니다. 출장으로 인해 이제 밀린 방송 정주행하다가 이렇게 해서 댓글을 써주셨고, 코스닥 불장, 밤낮 없는 알바로 시작한 첫 투자 시절 파워텍, 웰링크 등등 20배 이상 시장이 폭등하던 그때 이제 H채널 같은 뭐 정보 공유와 지식 공유에 있었다면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요즘 시대는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이제 위안이 생기기도 한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게 봐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 일단 저는 뭐 예전에 그 코스닥 닷컴 버블일 때, 막 이때 2000년도 초에요. 이때 만약에 내가 돈을 못 벌고 그냥 그 시기를 어떤 젊은 시절에 그냥 넘겼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다 이제 경험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 이제 경험했던 부분을 잘 또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만약에 시장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하실 때 그 부분, 그 경험치를 잘 살려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번에는 이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왕솔련님이 써주셨어요. 리플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리플 분위기가 호재와 미래의 좋은 전망 등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좋게 생각하고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작년에 리플 저점을 찍고 별다른 상승 없이 계속 횡보하는 수준인데요. 저는 혹시 세력들이 좋은 전망과 호재를 떠들고 개미들이 리플에 자금을 묻어놓고 있는 동안 세력들은 알트코인들을 펌핑 후 비코, 이더, 리플 등 매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일단 순환매가 돌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리플에 자금을 쏟아 부었으니 알트코인은 쳐다보고 있을 뿐 이고, 세력은 알트코인 가격 흔들기 더 쉬워질 것이라고 이제 보입니다. 특히 리플은 거의 가격 변동 없이 횡보만 유지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다 싶을 만큼 움직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JPM에서 코인 발행해서
리플은 필요 없다는 분위기 만들고 스텔라가 리플을 대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건 개미들 흔들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리플이 전신환으로 가능할까요? 리플은 세력들의 작업 코인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세력들이 작업 후 버릴 것인지 아님 매집을 위한 작업인지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저는 당연히 이제 리플을 버릴 거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리플사는 그 금융세력, 뒤에 금융세력이 리플사의 어떤 그 리플사를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기존의 이제 은행권들과 업무 협약, 그리고 특히 이제 중앙은행들과 또 업무 협약을 맺어서 뭔가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진짜 뭐 우리나라에서 뭐 리플사 같은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송금 관련된 국제 송금 관련된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만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리 좀 좋은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리플사처럼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리플이 XRP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개인들이 지금 알트코인 펌핑 되는 걸 본다라고 하면, 야, 도저히 이제 리플 이거 XRP 못 들고 있겠다, 버리고 딴 데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게 만들고, 야, 이거는 끝난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완전 팽배해진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팽배해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가 XRP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에 아마 그때 이제 경험했던 분들, 특히 이제 만약 리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뭐 5월달에 이제 900원까지, 원화 시장에서 900원까지 치고, 그 다음에 한 160원, 70원까지 빠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할 때, 그때 이제 그 리플 관련된 짤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 다시는 못 간다. 뭐 예를 들어 제가 기억나는 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2025년도인가 막 물어봅니다. 리플 지금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도 이제 얼마다, 뭐 지금도 5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농담 섞인 식으로 이렇게 약간 리플을 꼬는 그런 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이렇게 딱 장악하고, 진짜 리플이 껌딱지처럼 200원에서 25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 번씩 펌핑 시켜주긴 하는데, 펌핑 시켰다가 다시 제자리 200원대 초반으로 빠지고요. 이 과정을 겪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리플 300원 넘어가 400원 넘어갈 때 대부분 다 털립니다. 물량 다 뺏겨요. 다 뺏기고, 아마 1000원 넘어가기 전에, 그 전고점이라고 했던 그 900원 넘어가기 전에 거의 모든 물량이 개인들 손을 다 떠납니다. 저는 이제 이번도 똑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번도 그게 이제 반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리플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야, 리플은 진짜 세력들이 이제 버렸나 보다, 이거는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버렸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리플사가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 이 구축망, 그리고 이 XRP를 이제 믿는 사람들, XRP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그 과정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버리고 다른 걸 또 만들어서 또 하겠다?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 그만큼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 예, 왕솔련님 얘기를 했고, 다음 송기봉님, 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차 망하는 수순이네요. 그에 따른 협력사, 기업 회계 기준 변경과 글로벌 악재를 반영하면 신용등급 하락과 영업이익 급감, 울산 경제가 처절히 붕괴되고 직원들 대량 해고되면 암담하군요. 우리나라 이제 근간 산업인 조선, 철강, 해운 다 쓰러지면 지방, 창원, 거제, 울산, 그리고 마지막 포항까지 쓰나미 지나가면 이 도시를 회생 불가 판정. 그리고 이제 귀족 노조가 붕괴되는 수순이다. 중화학단지 및 철강단지는 이제 죽을 것이고, 코스피 관련 기업 회계기준 변경으로 어하다 신용 강등 및 한방에 훅 날아가니 주식은 완전히 접고 2년간 쳐다보지도 않는 게 대비책이고, 폭망은 이미 이제 예견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회계기준이라든가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회계를 하다 보면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은행들도 그거에 맞춰서 저는 이제 그 제3금융권, 뭐 이금융권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금융회사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축은행들 많이 없어졌거든요.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축은행에 돈 넣어놓고 5천만 원 이상 저축은행에 돈 넣어놔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저축은행이 이제 인수가 되면서 나중에 뭐 받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뭐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파산하거나 부도나는 그런 은행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지금 뭐 회사 유보금들 쌓아놓은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살아나겠지만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좀 힘든 그런 시기를 겪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도 물론 이 부분에서 저는 어려움을 이제 겪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중소기업보단 그런 현대차의 어떤 하청업체들보다는 현대차는 그나마 좀 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정기봉님이 써주셨어요. 예, 정기봉님이 써주셨는데 예, 지금 이 위의 내용은 제가 읽지 않고 중간에 댓글 쓰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이 대세 상승 초입이면 보통 2달에서 4달 사이 고점 찍는데 지금 같은 흐름으로 봐서 A다랑 대시 먼저 달리고 후에 비트, 이더 리플이 갈 것 같습니다. 중간에 ETF 승인이 나면 금상첨화지만 승인이 안 나도 전고점 넘어서 채널 상단부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일단은 상승 초입에서 고점을 찍는데 2달에서 4달 사이가 걸린다. 물론 이제 알트코인들은 BTC 마켓에서 원화마켓 말고요. 원화마켓 말고 BTC 마켓에서는 전고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찍을 수 있고 대신 원화마켓에선 비트코인이 먼저 전고점 2만 달러를 넘어가줘야지 저는 이제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ETF 승인이 안 나도 채널 상단부로 갈 수 있냐?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당연히 뭐 간다 안 간다 얘기할 수 없는 건데 2017년도를 보면 2017년도에 채널 상단부까지 터치를 했어요. 비트코인이 터치를 했는데 그때 ETF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해 초에 2017년도 초에 ETF 뭐 승인 여부가 신청은 계속 했었고 계속 이제 안 됐죠.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2017년도는 이제 불량이 됐어요. 연말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세력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모르는 거고 세력이 만약에 뭐 ETF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도 시장을 불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ETF 승인을 맞춰서 이번에 불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맞춰서 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ETF 승인과 맞물려서 이제 기관들이 이번에 들어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ETF 승인과 맞물려서 시장을 상승장으로 저는 이끌어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영상을 다 이제 못할 것 같아서 다음에 Q&A를 또 한 차례 이제 또 찍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또 의견,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